30분 파이썬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바로 이어서 한번 할게요. 이 클래스만 끝내면 되는데 빨리 하고 싶네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흥미가 떨어졌어요. 죄송하게도. 근데 혹시나 누가 계속 들으실까봐 이걸 다 삭제할 순 없고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목표인 클래스까지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소드 오브젝트까지 했고요. 이제 여기 이어서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일들. 클래스를 좀 정교하게 쓴다. 그러면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네, 지금 우리의 목표는 튜토리얼이니까 사실 이 튜토리얼 문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튜토리얼 치고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 튜토리얼은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튜토리얼 문서의 기본 요건과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착각하고 있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계속 할게요. 뭐 잘못 선택한 것도 제 잘못이죠.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누가 이거 하라 그런 것도 아니거든. 내가 한다 그러고 고른 게 이거거든. 공식 사이트의 문서가 제일 잘 돼 있을까봐 큰 착각이었습니다. 9.3.5 Class and Instance Variables. Generally speaking, instance variables are for data unique to each instance, and class variables are for attributes and methods shared by all instances of the class.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스턴스 변수는 그 클래스의 특정 인스턴스의 고유한 데이터를 위한 거고요. 클래스 변수와 속성들은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는 그 클래스로 찍어낸 인스턴스에 한정된 얘기고, 클래스 변수, 메소드나 속성을 위한 것들은 그 클래스 인스턴스들이 모두 공유하는 전체가. 뭐 클래스 아까 마이 클래스를 했으면 마이 클래스를 찍어낸 x가 있을 수 있고 y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전부가 다 공유하는 속성 값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class dog 하고 이렇게 클래스 선언하네요. class dog kind는 can이 이게 뭐죠? 이런 종이 있나요? K9이라는 게 있나 봐요. K9 이런 종 들어보셨나요?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발음해봐. K9이란 그 개 종이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종류.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처음 들어보는데 def init에서 그 특별한 메소드 클래스를 생성했을 때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초기화되는 코드 self랑 name이라는 걸 추가로 받았고 인스턴스 변수가 name이라는 걸 찍혔어요. self.name은 뭐예요? 이 name이라는 variable은 attribute는 클래스가 아니라 오브젝트 거죠. 인스턴스 variable로 속하는데 어디에 속해? 이 생성된 최초에 생성된 도구라는 걸로. 그래서 d라는 변수로 도구라는 걸로 새로 생성한 인스턴스를 넣었는데 얘는 그 이름에 fido라는 게 들어갈 거고 e는 bud이라는 게 들어갈 거죠. 근데 뒤에 kind는 뭐야? kind는 오브젝트 변수가 아니고요.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고 클래스 변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공유하고 있는 거야. can이라는 걸로 K9으로. 그래서 뒤에 kind를 하든 e에 kind를 하든 둘 다 K9이 찍힌다는 거죠. name의 경우엔 달라요. name은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아니라 오브젝트 애트리뷰트였어요. 인스턴스 베리에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마다 다른 거지. name이 찍히는 거지. As discussed in a word about names and objects, shared data can have possibly surprising effect with involving mutable objects such as lists and dictionaries. 앞서 그 앞에 이름과 오브젝트에서 언급했듯이 공유하는 데이터들은 뮤터블 오브젝트,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뮤터블 오브젝트와 관여해서 좀 놀랄만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치 않은 효과가 났다는 뭐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여기서는. For example, the tricks list in the following code should not be used as a class variable because just a single list would be shared by all the instances.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릭스 리스트 아래의 코드는 쓰여서는 안 돼요. 모든 도구 인스턴스에 쓰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안 돼요라는 안 좋은 예를 보이는 겁니다. 클래스 도구라는 게 있는데 클래스 변수에 트릭스라는 걸 넣었고요. 얘 리스트 형태죠. 리스트인데 이게 뮤터블이잖아요. 리스트라는 게. 그래서 init에서 name은 오브젝트에 한정된 도구 특정 인스턴스에 한정된 이름으로 바인딩을 했는데 add 트릭을 했을 때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 셀프의 트릭스가 로컬 그 오브젝트 인스턴스 베리에블에 없기 때문에 클래스 걸 건드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트릭스가 다른 도구에도 이 트릭이 추가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feedo랑 buddy라는 도구 두 개가 있는데 D니까 feedo한테 rollover라는 스킬을 추가하고 트릭을 추가하고 이 buddy한테 play dead라는 걸 추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했을 땐 순서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근데 D가 문제지. D는 rollover만 있어야 되는데 rollover 이후에 play dead까지 추가돼 버려. E도 마찬가지예요. E도 play dead도 있고 rollover도 있어요. 왜? 이 오브젝트 간에 공유하는 트릭스에 지금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Correct design of the class should use an instance variable instance. 그래서 올바른 디자인은 클래스 베리에이블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베리에이블을 써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똑같은 코드를 했는데 단지 트릭스의 위치가 클래스 베리에이블에서 인스턴스 베리에이블로 내려왔죠. 이러고 나니까 롤오버랑 플레이데드가 각각 알맞게 D와 E, feeder와 body에 알맞게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베리에이블에 대한 범위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제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4 Random Remarks Data attributes override method attributes with the same name. 데이터 속성은 메소드 속성의 같은 이름으로 override 될 수도 있어요. To avoid accidental non-name conflicts which may cause hard to find bugs in large programs, it is wise to use some kind of convention that minimizes the chance of conflict. 이게 데이터 애트리뷰트가 메소드 이름을 덮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 실수로 이름을 충돌시켜서 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찾기 어려운 버그를 만들지 말고 특별한 규칙의 관례를 써서 이런 컨플릭 충돌이 날 이름 충돌이 날 확률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이 현명합니다. 그죠? Possible conventions including capitalizing method names, prefixing data attributes names with a small unique string, perhaps just an underscore, or using verbs for name methods and nouns for data attributes. 그래서 몇 가지 가능한 관례가 뭐가 있냐면 메소드 이름은 캐피털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대문자로 시작하게끔 하는 거고요. 데이터 속성은 언더바 같은 특정한 프리픽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가 겹칠 일이 없으니까 네임 컴플렉으로 인한 그 교체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메소드 이름엔 동사를 쓰고요. 데이터 속성에는 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적당히 구분이 될 테니까 이름을 좀 나눠서 쓰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의 관례를 써서 그 위험한 부분을 피해 나가자는 거죠. Data attributes may be referenced by method as well as by ordinary users of an object. 데이터 속성들은 메소드에 의해서 참조될 수도 있지만 보통 유저가 뭐예요? 그 오브젝트를 쓰는 사람들, 오브젝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직접 접근할 수도 있어요. In other words, classes are not usable to implement pure abstract data types. 다른 말로 해서 클래스는 좀 순수한 그 추상 데이터 타입을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In fact, nothing in Python makes it possible to enforce data hiding. 사실상 파이썬에서는 그 데이터 은닉을 위해서 데이터 은닉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데이터 하이딩. 데이터를 밖에서 쓰지 접근하지 못하게끔 가려주는 거. 내부에만 필요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밖에 노출되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강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파이썬에서는. It is all based upon convention. 모든 것이 관례에만 따릅니다. 사람이 알아서 잘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좀 특이하네요. 뭐 좀 가려줄 부분이 없었을까? On the other hand, the Python implementation written in C can completely hide implementation details and control access to an object if necessary. 반면 파이썬 구현체, C로 작성된 구현체는 그 implementation 디테일은 전부 다 가리고요. 완전히 가리고요. 필요하다면 오브젝트의 컨트롤을 좀 막을 수 있어요. This can be used by extensions to Python written in C. 그래서 이거는 C로 작성된 파이썬 확장에 쓰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알아서 해주면 안 돼? 이 부정적 보이스를 좀 감추고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성향이 참 안 좋죠, 제가. Clients should use data attributes with care. 데이터 속성은,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쓰는 사람들은 데이터 속성들을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Clients may mess up invariants maintained by the method by stamping on their data attributes. 오브젝트를 쓰는 사람들이 이 메소드가 좀 써야 하는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속성들을 막 밟아버려서 잘못 밟아갖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꼬아버릴 수 있어요. Note that clients may add data attributes of their own to an instance object without affecting the validity of the method, as long as name conflicts are avoided.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뭐요? 데이터 속성을 막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인스턴스 오브젝트에. 그리고 기존의 뭐 유효성 메소드를 검사하지 않고도 막 이름만 겹치지 않다면 막 할 수 있다는 거야. Again, a naming convention can save a lot of headaches here. 그래서 네이밍 컨벤션이 잘 갖춰져 있다면 복잡한 문제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네이밍 컨벤션으로 해야 돼? 네이밍 컨벤션도 미리 해야 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가려줘야지 가릴 거는. 참 웃기네요. 왜 이걸 프로그래머한테 책임을 떠넘기죠? 프로그래머 책임 떠넘긴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잘하는 건 괜찮아. 내가 잘하면 괜찮은데 다른 개발자가 잘못한 건 어떡할 거야?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져? 물론 내가 잘못하는 것도 다른 개발자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뭐랄까 스타일인데 저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아마 파이썬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언어인 것 같아요.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고 머신러닝 쪽에서 활발하게 쓰이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한국 개발자들도 파이썬을 너무 많이 쓰고 컨퍼런스도 많이 참석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시작했는데 이건 저한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깊게 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로 깊게 파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판 시간도 아깝네요. 그래도 그 덕분에 이렇게 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잘 알았잖아. 그래도 그걸 알기에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어. 노력도 좀 아깝네요. There is no shorthand for referencing data attributes. 데이터 애트리뷰트를 접근하는 shorthand, 축약하는 짧게 쓰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From within method, 메소드 안에서 그거를 줄여서 쓰는 건 없고요. I find that this actually increases the readability of method. 이렇게 하는 게 일일이 명시적으로 앞에 길게 쓰는 게 가독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There is no chance of confusing local variables and instance variables when glancing through a method.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영역에 있는 로컬 변수와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줄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앞에 붙여서 써요. 그게 좋습니다. Often the first argument of a method is called self. 보통 메소드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셀프라고 불립니다. This is nothing more than a convention. 이거는 컨벤션에 불과해요. 반드시 셀프라고 써야 되는 뭐 키워드가 아니고 셀프라는 그냥 이름인 거야. The name self has absolutely no special meaning to Python. 파이썬 입장에서는 셀프라는 이름은 아무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이름일 뿐이에요. Note, however, that by following the convention, your code may be less readable to other Python programmers, and it is also conceivable that a class browser program might be written that relies upon such a convention. 하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셀프라는 걸 쓰지 않고 딴 걸 쓰면은 다른 코드 작성자들한테는 다른 파이썬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좀 덜 가독성이 있을 거고요. 덜 읽기 쉬울 거고요. 그리고 conceivable 아까 읽었는데 그새 까먹었네요. 사전 찾아봤는데 상상할 수 있는 보통 클래스 브라우저 프로그램들이 이런 컨벤션에 맞춰서 의존해서 작성됐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례를 가급적이면 따라주세요. 이건 거죠. 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셀프를 키워드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디스처럼. 뭐 파이썬 개발자의 철학이니까. Any function object that is a class attributes defines a method for instances of that class. 클래스 애트리뷰트인 어떤 모든 펑션 오브젝트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메소드로 정의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 이해했다면 머릿속에 파악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소드의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로 함수를 정의했을 경우 걔는 그 클래스로 생성되는 오브젝트들의 메소드로 다 바인딩이 된다는 거야. 만들어져서.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function definition is textually enclosed in the class definition. Assigning a function object to a local variable in a class is also okay. 근데 그 함수 정의가 반드시 그 문법적으로 텍스처얼리 문맥적으로 그 문서를 작성한 소스 코드 측면에서 클래스 정의 안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로컬 베리에블로 지정하게 돼도 펑션 오브젝트를 제정하게 돼도 오케이예요. 그 말은 뭐야? 메소드를 나중에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야. For example, def f1 self xy 어쩌고 저쩌고 이런 f1이라는 펑션이 있는데요. 클래스 c1에 f는 f1이라고 해버렸어.
그러면 이게 텍스처얼리 문법적으로는 f라는 이 원래 이제 메소드를 얘기하죠. 그 메소드를 하고자 하는 게 f1이라는 바깥에 있는 함수를 지칭했지만 이 경우도 상관없다는 거야. 똑같이 f라는 게 이런 함수가 메소드의 역할을 하게끔 정의가 된다라는 거야. h는 뭐야? g를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h 또한 g랑 똑같은 메소드가 된다라는 거지. 설명을 계속 볼까요? Now, fg and h are all attributes of class C that refer to a function object, and consequently, they are all method of instances of C. 지금 F랑 G랑 F가 다 클래스 C에 있는 속성이고 그리고 펑션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냐면 C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의 전부 메소드가 다 되는 거야. H being exactly equivalent to G. H는 특히 완전히 G랑 완전 똑같아요. Note that this practice usually only serves to confuse the readers of a program.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단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읽는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할 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추가되는 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적으로 막 추가할 수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전에 정의된 함수를 참조해서 했는데 후에도 추가할 수 있는 건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class back 그래서 init가 있고요. 데이터 만들었고 데이터 append하고 add twice 했고 했는데 지금 특이한 게 없잖아. 셀프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 셀프 데이터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했던 설명했던 방법이니까 차이가 없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셀프의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잖아요. 어디서? add twice라는 메소드 안에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셀프를 찍고 뒤에 add라는 메소드 명을 붙여갖고. Methods may reference global names in the same way as ordinary functions. 메소드들은 글로벌 이름들을 일반적인 함수에서 쓰는 방식과 똑같이 참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non-local이나 글로벌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non-local의 의미가 있나? non-local은 모르겠고 글로벌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The global scope associated with a method is the module containing its definition. 전역 스코프, 메소드와 하나의 메소드와 관련된 전역 스코프는 그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 걸 담고 있는 모듈입니다. 모듈 안에서 클래스가 선언됐을 테니까 그 모듈의 전역 스코프가 그대로 글로벌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A class is never used as a global scope. 클래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클래스는 이 로컬 영역일 뿐이고 로컬 네임스페이스일 뿐이고 얘가 글로벌은 아닌 거야. 그래서 완전 바깥의 모듈, 얘를 감싸고 있는 모듈이 글로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While one rarely encounters a good reason for using global data in a method, there are many legitimate uses of a global scope. 보통은 글로벌 데이터를 메소드에서 쓰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텐데요. 좋은 이유가 있진 않을 텐데요. 가끔은 이렇게 글로벌 스코프를 접근하는 게 legitimate 합법적이긴 해요. 합법적으로 쓰기는 해요. There are many legitimate uses. 합법적인 활용이 있기도 해요. 뭐 정상적인. 뭐 근데 쓸 일 있겠어요? 안 쓰는 게 정상이겠죠. For one thing, functions and modules imported into the global scope can be used by method, as well as functions and classes defined in it. 이런 경우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 함수나 모듈 이름 같은 경우는 막 글로벌 영역에 있을 테고 그걸 접근해서 쓰긴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의미가 있지만 보통은 의미가 없겠죠. Usually, the class containing the method is itself defined in this global scope, and in the next section, we'll find some good reasons why a method would want to reference its own class. 그래서 보통은 클래스를 담고 있는 메소드를 담고 있는 클래스 자체도 이 글로벌 스코프에 정의가 되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섹션에서 왜 이 메소드가 그 클래스 자체의 레퍼런스를 참조하고자 하는지 좋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ach value is an object and therefore has a class. It is stored as object.class. 각각의 값은 오브젝트고요. has a class. 이게 뭐야? Each value is an object.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줄 떨어져서 이게 뚝 나와 있는데 뭐지? 응?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모든 오브젝트가 언더바 클래스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이 자체가 클래스를 지칭한다라는 것 같은데 이 앞부분이 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9.5 inheritance 상속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편에 또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30분 파이썬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